안녕하세요. 저는 민수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 민수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디로 여행 가고 싶은지,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평범하지만 각자의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우연히 지나가게 됐는데요. 커 보이던 학교도 운동장도 기억했던 것보다는 작아 보여서 기분이 묘했는데요. 오늘의 게스트는 그 커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계신 분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다람이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8년차 교사 다람이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다람이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별명이신 걸까요? 제가 뭐 엄청 이 별명을 애들한테 막 널리 퍼뜨리는 건 아닌데 네. 제가 보통 아이들한테 제 소개를 할 때 네. 뭐 제가 좋아하는 거, 뭐 제가 싫어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의 여러 가지들을 첫날 많이 소개를 해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그 귀여운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디즈니 캐릭터의 칩 앤 데일이라고 다람쥐 네네. 2마리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되게 장난꾸러기인데 진짜 너무 귀엽고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이라 항상 아이들한테 첫날 소개를 할 때 이 다람쥐 캐릭터를 소개하고 교육 자료를 만들 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습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캐릭터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떤 이름으로 소개를 할까 하다가 딱 저 하면 생각나는 게 다람쥐. 네네. 아이들도 제가 다람쥐를 좋아한다 하니까 이제 항상 뭐 이렇게 비슷한 거 있으면 뭐 이거 선생님 좋아하는 거죠? 뭐 이러면서 막 많이 말을 해줘요. 귀엽네요. 그래서 다람이 선생님이라고 별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녹음실에 나와 있는 이 캐릭터들인 거죠? 네.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그 너무 디즈니 귀여워요. 캐릭터의 네. 그 칩앤데일에 나오는 네네네. 캐릭터들인 거죠. 혹시 언제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어요? 저는 제가 완전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어요. 제 주변에 우선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친할아버지 그리고 큰이모 이렇게 주변에 중등 선생님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네.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뭐 일부러 뭐 어른들이 뭐 선생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주변이 다 선생님이시니까. 주변에서 이제 어른들이 선생님이시고 뭐 학교를 다니시고 근무를 하시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장래희망 쓸 때 뭘 쓰지 하면은 막연하게 선생님 이렇게 많이 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실제 학교 생활은 과연 선생님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소극적이고 말을 네네.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맨날 학교에서 가면은 이렇게 보통 선생님 하면 이미지가 말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소통을 그쵸, 그래도 그쵸.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네, 학생들이랑도 이제 그쵸. 얘기도 잘 하고 그래야. 선생님으로서 어느 정도 그게 있잖아요. 네네. 가르칠 줄 잘 가르치고 우선 말 주변이 좋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속으로는 엄청 말하고 싶은 그게 있고 잘하고 싶고 선생님하고도 잘 지내고 싶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싶은데 그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누가 시키지 않는 이상은 발표도 전혀 못했고 그냥 수업은 열심히 듣고 하는 것들 묵묵히 하고 다 잘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성이 좀 떨어졌었어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5, 6학년 담임 선생님이 같은 분이셨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많이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전엔 좀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다른 학교에 근무를 하시다가 이쪽으로 새로 전입을 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교탁 관련 정리가 제 당번이었어요. 네네. 선생님이랑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먼저는 못 거는데 선생님이 계속 질문을 하시고 이런 여기 거는 이렇게 정리해줘, 뭐 이렇게 해줘, 뭐 여기 이렇게 해주면 돼,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선생님이 이제 무슨 말을 걸어주니까 저도 한마디 더 하게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방과 후에 선생님이 이제 이 새 학교니까 여기는 뭐 건물이 이 뭐 땡땡실은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서는 뭘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물론 선생님이니까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더 친밀해지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선생님한테 엄청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쵸. 또 네, 그러니까 원래도 의욕은 있었는데. 그쵸. 네. 그래서 엄청 잘 보이고 싶으니까 안 하던 짓을 발표도 좀 더 용기 내서 하려고 하고 네네. 제가 조금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5, 6학년 되니까 과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인터넷으로 뭐 사회 뭐 과목 뭐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밤을 막 새가지고 뭐라도 막 열심히 해서 네. 내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처음에 선생님한테 잘 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하다 보니 좀 공부도
흥미가 좀 생기더라고요. 갖고 오면 선생님이 많이 칭찬해 주시고 피드백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한마디라도 더 하고 하나라도 더 잘하려고 하고 하는 게 이제 차츰차츰 쌓이니까 이게 사회성도 좀 길러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좀 더 적극적이어지고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실제로 이제 학습 능력도 많이 올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하고도 지낼 때 친구들하고 이제 그 교우 관계 맺을 때도 예전에도 잘 지냈지만 친구들이 이제 말을 할 때도 다람아 너 이거 이제 요거 나 숙제 어려운데 이런 거 도와줄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서 말도 더 붙이고 친구들을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 좀 생각보다 내가 뭔가 말하고 가르치는 게 생각보다 괜찮네? 재밌다. 이렇게 흥미를 붙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때부터는 아 나도 선생님처럼 좀 제가 선생님 덕분에 많이 컸다는 생각을 하니까 네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다른 직종도 뭐 생각은 당연히 하지만 좀 더 선생님에 대한 꿈이 확실해진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네. 거치면서 네. 그럼 이제 그 선생님을 만나고 그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친해지면서 이 선생님이 좋고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고 친구들한테도 막 가르쳐 주다 보니 오히려 더 선생님의 꿈이 아주 커졌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요. 사실 네네. 저도 초등교사를 하지만 초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연이 이어지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어쨌든 간에 지금 성인이고 계속 직장을 8년 차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매년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이제 성인이 돼서는 직접 많이 찾아뵙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같은 지역의 동료 교사로 재직 중이세요. 네네. 아직도. 네. 근데 이제 지금도 매년 꾸준히 뵙고 해서 되게 뜻깊은 인연이에요. 선생님은 저한테 너같이 이렇게 계속 찾아와주고 고맙다고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힘이 네네.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어쨌든 선생님을 계속 보니까 교사로서 어쨌든 간에 계속 롤모델을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뵙고 네. 꿈꿔왔던 선생님을 이제 계속 동료 교사, 선배 네. 교사로서 뵙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감사하죠. 그럼 혹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아닌 초등학교 선생님을 고른 이유도 있으세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어쨌든 간에 진로를 확실하게 정해서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은 확실했고 이제 집에서는 어른들이 다 중등 선생님이시고 하니까 네네. 영어 교육과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교사 집안이시니까 네, 또. 그냥 네. 사범대 가라고.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제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여러 과목을 두루두루 배우고 가르쳐주는 게 좀 더 저한테 맞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네요. 그렇죠. 성향상은 그게 맞았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제 어렸을 때 그 막연한 마음에는 영어 교육과 이러면 영어만 엄청나게 판다. 물론 그건 아니지만 계속 파고 이거를 엄청 잘해야 되고 내가 과연 이 한 과목으로 나름 평생 동안 아이들한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는 걸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자신 없는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좀 어쨌든 초등교사가 되려면 교육대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네. 교육대학교를 가면 뭐 여러 과목을 배우고 또 이제 그런 거를 알려주고 그런 게 조금 더 저한테는 취향에 맞았고 그리고 이제 좀 현실적인 부분은 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다 힘들지만 임용고시가 네. 어쨌든 간에 제가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네, 중요하죠. 경쟁률이 그게 좀 더 낮았죠. 왜냐하면 그래요? 전국에 사범대학교 나오던지 아니면은 교육대학원 해서 이제 전공을 해가지고 대학원 전공을 해서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중등 교원이 되는 게 이제 그 뽑는 인원은 많지 않은데 네. 또 워낙 지원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교대를 나와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한정적이긴 하거든요. 물론 교대 안 나오고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조금 더 나는 빨리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가 더 좋을까? 그리고 나한테는 조금 더 초등이 더 맞을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내 생각에는 초등교사가 좀 더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네네. 주변에서는 사범대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그냥 전체를 다 교대를 썼었어요. 그래서 초등교사를
좀 확실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취향에도 그랬고 네. 현실적인 이 가능성? 네. 그쵸. 문이 조금 더 넓었다. 어쨌든 간에 교사가 되려면은 임용고시의 문을 그쵸. 두드려야 돼야지, 되는데 돼야지 그러니까요. 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대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혹시 교대 생활은 어떤가요? 저는 주변에 교대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서 뭔가 그 전에 듣는 말로는 들었던 게 되게 다 같이 노는, 그러니까 다 같이 친해지고 그런다? 이 표현이 좀 약간 애매한데 네. 네, 그렇죠. 약간 고등학교 생활하고 비슷하다고 맞아요, 말이 맞아요. 많이 고등학교 들어요. 생활처럼 이제 그래서 막 다 같이 맞아요, 놀러 다니고 맞아요. 그런다. 다 같이 왜냐면 친해진다. 교육대학교는 전국에 있고 우선은 초등교육과가 이제 전국에 이제 각 지역별로 교육대학교가 존재하고 교원대학교에 초등교육과가 네네. 있고 그리고 이화여대에 초등교육과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진학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교대를 대부분 많이 가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가면은 거기에 기본적으로 졸업장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출신은 경인교대예요. 네네.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모든 사람이 다 초등교육을 전공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심화 과목이 있어요. 심화 과목이 이제 국어, 수학, 사회,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교과목들이 네네네네. 심화 과목이에요. 네. 국어, 수학, 사회과학. 근데 저는 교육학과였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면 초등교육 전공의 교육학 심화인데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대학생들이 다 비슷한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전공은 똑같으니까. 네네. 그 전공의 이제 심화 과목인데 어쨌든 다 같은 전공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어쨌든 모두 다 초등교육과에 캠퍼스가 규모가 작잖아요. 경인교대가 그나마 큰 캠퍼스인데 그조차도 여러 과가 있는 일반대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고 캠퍼스도 작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대학생들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 상으로는 상대적으로 고등학교와 비슷한 느낌의. 왜냐면 과목별로 배우니까 또 그 네네. 과목도 다 국어, 수학, 그러네요. 사회, 교과 과학. 그쵸. 이름 자체도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물론 과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성적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점 말고 등수요. 정말요? 네. 그래서 최종 졸업장 받을 때 졸업장에 있진 않은데 저희가 졸업할 때는 저희 학번에 660명이었어요. 660명 중에 몇 등. 그리고 매번 학기별로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과는 두 반이었어요. 반이 두 개인데 저는 15반, 16반 이렇게 저희 과는 15, 16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과별로 한 두 반인데도 있고 한 반인데도 있는데 과라고 하신 게 교육학과 네, 말씀하신 교육학과 거죠? 전공. 그럼 그 반에 이제 몇 명 중에 몇 등. 전체 등수에 몇 등. 이게 그래서 좀 더 고등학교스러운 거죠. 규모가 작아서. 그리고 교대는 여러 과목을 온갖 것들을 다 배워요. 정말 잡다한 모든 것들을.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한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거의 대부분의 과목을 가르치시니까 그걸 다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걸 다 배워야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초등교육 전공이니까 국어, 수학, 사회 과목별로의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교육 과정 그리고 이제 교육론 여러 가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실기도 해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리고 실제 뭐 자료도 제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예체능 과목 같은 데는 음미체실 뭐 이렇게 좀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거는 실제 실습을 하기도 해요. 교수님 앞에서 이제 과제예요. 그것도 발표 과제 같은 게 그렇죠. 수업 실현은 선생님이 돼서 동기 친구들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수업 실현을 하기도 하고 음악, 미술, 체육도 다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는 거에 플러스 실기가 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단수도 불고 장구도 치고 피아노 장조, 단조, 온갖 음계들 화음부터 해서 그런 것도 다 칠 줄 알아야 되고 반주 시험도 봤어요. 노래 부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배워요. 이제 초등교육 과정에 나오는 걸 다 해봐야 돼요. 실제로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안 맞는 아이들, 안 맞으면은 좀 다른 진로를 찾아서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졸업을 하고 다른 길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여러 과목을 다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안 맞는다. 모든 걸 다 배워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하신 거 듣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초등학교 6년 동안 맞아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맞아요. 했던 것 같거든요. 막 뭐 기술 과정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실과라고 네, 해요. 뭐 그걸. 초등학교 때 뭐도 하고 별의별 거 다 뭐 하죠. 미술해서 뭐도 만들고 네. 뭐 음악할 때 뭐도 부르고 그거를 다 보통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시니까 네, 생각해보니 그거를 다 할 줄 알아야 네 맞아요. 가르칠 수 있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교대 동안 배운 그 교육과정 동안 배우는 것 같네요. 맞아요. 와, 대단하신데요. 지식도 배우고 방법론도 배우고 기초 심화를 다 배우는 거예요. 저 이거를 가르치려면 왜냐면 또 초등교육 과정이 이 모든 그 전반적인 지식의 기초를 배우는 거잖아요. 완전 초보적인 것들. 네, 근데 네.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초보적인 것들은 사실 일반 분들도 다 아세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할 줄 알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어떻게 거냐. 가르칠 건지를 정말 이제 모형 교수 학습 모형도 있고 이거를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지 좋으냐 뭐 어떤 모형을 들고 해야지 좋을까 막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듣고 나니까 아 그렇겠구나 네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치,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배우는 곳이겠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은 생각하면 당연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제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 들으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네, 저 울고 아. 그랬어요. 진짜 저 아직도 기억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2학년 때 제가 크게 아팠어요. 그래서 그땐 체육실기였는데 배구였어요 시험이. 네네. 저는 구기 종목은 X예요. 근데 정말 잘 못해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아파서 교수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몇 주를 못 나온 거죠. 그냥 제가 처음 그 오랜만에 나온 주에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브를 던져주시면 딱 받는 거. 네, 몇 개를 통통통 받는 거를 안정적으로 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점수인데 받겠냐고요. 원래도 못 하는데 네. 이게 안 되니까. 몇 주 동안 쉬고 왔는데. 그쵸. 막 떨린 채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막 받으려고 했는데 핑 나가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다 봐요. 그러니까 시험 보니까 다 보잖아요. 네네네. 핑 나가니까 눈물이. 학교 다닐 때 그 이제 시험 보는 것처럼. 그쵸. 그 수행평가 하는 수행평가 것처럼 하듯이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뻥 던져주고 뻥 던져주면 저는 진짜 다 안 돼가지고 그날 집에 이제 제가 셔틀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타고 가는데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나름은 열심히 하는 아이인데 이게 뭐 뜻대로 안 되니까 이 몸이 안 따라주니까 또 아파가지고 와서 괜히 서러워서 막 울고 다사다난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생각해보면 진짜 못하거나 자신이 없는 과목이 있으면 뭐 진짜 정 안 되면 버리면 되는데. 그쵸. 이게 안 돼요. 선생님은 그게 안 되는구나. 지금도 약간 제가 잘 자신이 없는 걸 하면 아이들 가르칠 때 가슴이 떨려요. 저보다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이들 중에.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요. 선생님 이거 잘 못한다. 모든 걸 다 잘하진 않는데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은 그쵸, 뭐 미안해 하겠거니 하는데 선생님이 삑나기도 하고 저라고 모든 노래를 다 잘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 변성기온 목소리로 아이들 동요 부르려면 정말 웃기거든요. 그래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진짜 1, 2학년 특히 1학년 때 1학기 같이 지내고 멀리 떠난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말 다른 곳으로.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고 시험을 다시 봐서 다른 학교에 막 그 친구 어디 갔대 뭐 이렇게 얘기도 들리고. 신기하네요. 네. 예전에 이거는 인터넷에서 봤던 짤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엄마 저 너무 학교 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가야지 어떡하겠니 네가 선생님인데 라는 짤이 딱 기억이 났어요. 너무 그래요. 제가 첫날에 아이들한테 학교 가기 싫은 선생님을 읽어줘요. 그림책을 읽어줘요. 학교 가기 싫은 하고 여기만 블러 처리해놓은 거죠. 네모나게. 그리고 책을 읽어주면 사실 뭐 어떤 학년별로 아이들도 이 여러 단심을 거쳐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고학년 위주로 아직까지는 많이 해봤는데 약간 걱정은 해요. 고학년쯤 되면 이 그림책 한 번쯤은 읽어보지 않았을까 하면서 하는데 또 까먹어가지고 몰라요. 그러면 이제 또 처음 읽어주면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요. 그게 이제 내용이 그거거든요. 뭐 학교를 가는데 코끼리가 갑자기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그 선생님이 엄청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막 뭐 친구들이 날 놀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선생님들이 나에게 눈을 맞추지 않으면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상상하니까 애들도 학교 오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공감을 하면서 애들이 다 괴물이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결국엔 나중에 교실문을 딱 열고
가면 마지막 이 장면이 짜잔 하면서 아이들의 얼굴로 나와요. 처음에 막 네네. 괴물처럼 막 상상을 하다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마음으로 학교로 온다.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학생이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라 설레기도 하지만 걱정된다 이러면서 그런 책을 읽어주죠. 그리고 저도 그 짤 설명을 해줘요. 너 그래도 가야지 너가 선생님인데 그쵸. 애들도 선생님도 날 안 놀아주고 애들도 날 놀아주지 않아 막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면 맞아요. 애들이 그 짤을 되게 유명해서 알아요. 그거 저 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선생님 똑같은 마음이다. 그렇지만 와서 너희들 가르쳐주고 너희들과 같이 있고 하는 시간이 소중하니까 오는 거고 우리 1년 동안 잘 지내보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죠. 학기 초반에. 그쵸. 되게 밑작업을 많이 해요. 한 달 동안 3월 한 달이 정말 중요해요. 네네. 네, 그러겠네요. 합니다. 3월에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 신혼 부부처럼 처음 맞춰 나가는 처음 것처럼 알아가는. 네, 넌 누구니? 난 누구야? 계속 맞춰 나가는 작업을 한 달 동안 짜임새 있게 쫙 해놔야 그 다음부터 우당탕탕이긴 해도 네네.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서 하는 거랑 이때 잘 이게 안 된 채로 가면 저도 사람이고 아이들도 어쨌든 서로 간에가 서로 다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사와 학생 사이여도 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상태로는 1년을 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어요. 아이들도 저도 상처받을 때 있고 아이들도 상처받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소통 방식이 좀 어느 정도 잘 짤맞춰져 있어야 아이들도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듣고 서로 이게 잘 핑퐁이 잘 되는데 이제 저만 핑핑핑 할 수도 없고 애들만 퐁퐁퐁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3월에 진짜 엄청 촘촘히 짜죠. 3월 전쟁이에요. 전쟁. 3월에는 퇴근하고 오면은 그냥 진짜 그대로 쓰러져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매년 3월은 들어오면 3월에 대한 다양한 전략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매년 단연간의 그렇죠. 이제 8년이나 되셨으니까 그쵸.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친해지면서도 이 아이들한테 난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잘 보이고 우리가 1년 동안 지내는 교실은 이런 교실이야 이런 걸 잘 소개를 해줘야 되거든요. 라포를 형성하는 맞아요. 라포가 잘 과정이라고 형성이 돼야 돼요. 소위. 느껴지네요.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네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진짜 방학 때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이 제일 커요. 어떻게 하면 이제 그래 3월 계속 해왔잖아 할 수 있겠지. 근데 애들이 다르잖아 어떡하지? 약간 이런 학년도 다르고 애들도 다르고 저도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게 되니까 저도 맞는 업무가 다르고 또 선생님들의 구성원도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계속 이동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진짜 3월은 진짜 학교가 완전히 전쟁터예요. 뭐 내주는 것도 많고 반자야 될 것도 많고 가르칠 것도 많고 그냥 바로 국어 수업하는 게 아니고 이걸 여러 가지를 나랑 어떻게 공부할 거고 이런 걸 다 짜야 되니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만 막 어떻게 지시하듯이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무조건 따라 이거는 애들도 못 따라요. 힘들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른도 그렇고 이게 인간관계잖아요 결국에. 근데 거기서 막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이제 그러니까 어린 조금 더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좀 그냥 해라라고 해야 될 게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고학년 정도 되면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거든요. 자아가 좀 더 생기고 자아가 비대해진 상태인데 이 자의식 과잉 친구들 너무 우리 애기들 그거를 하려면 저도 이제 조금 우리 이렇게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살면서 설득을 좀 하고 그쵸, 설득을 그 이해를 시켜줘야 이 친구들이 좀 납득을 해야 너도 인간 나도 인간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잘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도 상처받고 너도 상처받으니 우리 이런 건 좀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가들이지만 이제 좀 더 큰 아가들이니까 근데 아가들은 맞아요. 그리고 웃긴 게 이게 자식이 커졌는데 또 아가는 아가인데 본인들이 아가라고 생각 안 하면서 제가 아가라고 해주면 좋아해요. 애죠 아직. 그쵸 애죠. 사실 초등학생인데. 아이죠. 그래서 실수도 많고 뭐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모든 걸 다 그냥 우쭈쭈쭈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 되는 정말 위치이기도 그거를 하고. 3월에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을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돼, 안 돼. 그리고 돼, 안 된다 해도 4월에 그러니까 계속 실수는 생기고 계속 사고는 나와요. 일은 계속 생기는데 어쨌든 그냥 그때 한번 해놓은 게 있으면
이러이러해서 좀 어느 정도 그때 라포가 많이 생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라포를 생성하기도 하지만 그 선생님과 학생의 선을 조금 어느 정도는 그쵸, 선을 경계에서. 만들고 이 관계를 네. 처음 설정하는 그러니까 시기이기도 아이들이 해서 중요할 것 사회생활을 같아요. 하는 거거든요. 네네. 친구들끼리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친구들 간의 그 또래 관계도 또래 관계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어쨌든 가정을 떠나서 여기에서 새로운 공동체 사회에서 일종의 조그마한 사회생활을 하는 거라 교사랑 소통을 하는 거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배워가는 거라 저도 웬만하면은 그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는 그 고학년 친구들한테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욕해서는 안 돼. 이런 거는 뭐 들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뭐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줄 만한 일들은 충분히 주면서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소통을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식을 많이 알려주려고 해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중에 누군가랑 뭔가 소통을 할 때도 이렇게 하라는 걸로 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받아놓고 딴 데 가서 이제 본인 편한답시고 그냥 막 나는 이게 편하니까 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건 안 된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그렇죠. 기술이기도 하고 맞아요.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니까. 네, 그거를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로서 사회생활 꿀팁을 알려주는 거기도 하죠. 이게 또 부모님이 또 알려주는 거랑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쵸. 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기도 하고. 그걸 잘 수용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이면 고맙죠. 재밌네요. 아까 그 이야기로 살짝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그 교대 얘기하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교대에서는 또 교생 실습을 나가잖아요. 네. 보통 교생 실습을 언제쯤 나가나요? 교육대학교마다 고학년 때 교육대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른데 경인교대에는 참관 실습하고 수업 실습이 있어요. 참관 실습은 말 그대로 가서 이 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거예요. 참관. 그래서 선생님들 뭐 다양한 연수 강의도 듣고 그 짜맞춰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수업을 직접 가서 시범 수업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어쨌든 1주일, 2주일간 어떤 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실습록도 쓰고 뭐 점심시간 뭐 이런 거 선생님 말 그대로 선생님 보조하는 거죠. 근데 수업 실습은 진짜 짜서 수업을 해야 돼요. 저희 경영교대에서는 1학년 때는 1주 참관 실습, 2학년 때는 2주 참관 실습, 3학년 때는 3주 수업 실습, 4학년 때는 4주 한 달 수업 실습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1주, 2주 그냥 이렇게 참관을 하고 오면 그냥 그저 와 하다 와요. 가서 이제 보고 오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학년도 어쨌든 제가 어떤 A 학교로 그러니까 실습 학교로 가면은 그 학교에 제가 어느 학년으로 배정이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모든 뭐 4학년 내내 뭐 고로 이제 여러 학년에 들어가서 경험하기도 하지만 뭐 아닌 경우도 있고 저는 그래도 저도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1, 2, 5, 3 이렇게 순서로 학년을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실습. 그래서 이제 수업 실습은 참관을 예를 들어 3학년 수업 실습을 예로 들면 1주는 참관 실습을 하면서 그때 뭘 하냐 이제 참관도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당장 다음 주부터 해야 될 수업을 담임 선생님하고 그 이제 원래 원 담임 선생님하고 수업 협의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학급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쨌든 간에 중간에 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5월쯤 꼈다. 그럼 5월 1주에서 2주 여기까지 2주간의 선생님이 주간 계획 학습을 보여주시면 여기에서 뭐 다람이 선생님이 국어 과목에 몇 차시 수업을 하시면 되고 몇 차시 이렇게 알려주세요. 인턴 선생님 같은. 맞아요. 인턴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수업 지도안을 짜요. 지도안을 짜서 담임 선생님 보여드리고 이걸 또 이제 코칭을 받죠. 그리고 이걸 짜서 그럼 담임 선생님 결제를 받고 이게 이제 그럼 거기 학교에 계신 뭐 여러 부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결제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을 토대로 제가 이제 수업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실제로 실행을 해보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야 돼요. 그 모든 과정을 하루에 2차시 정도 분량. 40분 수업이라 하면 2차시, 40분 1차시 수업으로 하루에 이제 2교시 정도. 2교시 정도를 그런 식으로 다 미리 최소한 2일 전에
다 사전에 계획되고 다 짜져 있는 수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2주 동안 해요. 3학년은 1주는 참관하고 나머지 2주 동안 3주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때는 정말 제정신에 좀비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막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짜고 뭘 하고 하면은 사실 계획한 대로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안 되죠. 어쨌든 저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저도 지금 제가 담임 교사로서도 아무리 계획하고 가도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너무 달라요. 우당탕탕해요. 근데 그때는 더 어리고 더 서툴고 다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교대 입학한 지 뭐 한 2년, 3년 채 안 됐을 막 텐데 40분 동안 뭐를 도입으로 하고 뭐를 전개로 하고 뭘 정리로 하고 막 이런 걸 엄청 고민해서 가져가도 막 도입하고 전개 활동을 3개를 준비해서 활동 1하다 갑자기 끝나고 수업이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럼 이제 삐질삐질 해서 이제 방과에 아이들 보내고 담임 선생님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는 실습생들도 있고 말 그대로 인턴이에요. 인턴 직장인분들 인턴 생활하시면 막 진짜 별일이 다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꼭 필요한 해야죠. 과정이긴 하겠네요. 엄청 많이 커서 와요. 교수님 앞에서 우리 동기 친구들을 두고 수업 실현을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진짜 애들 상대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 한 몇 주 동안 이 담임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 거고 이 친구 입장에서는 되게 그 주에 있는 수업을 배우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좀 더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렇게 해서 수업 실습을 하죠. 조금 더 엄청 힘든데 엄청 많이 배우고 엄청 성장을 해서 그래서 이때 많이 떠나요. 아이들 친구들이 다른 진로를 찾아서 또. 아 정말요? 그러니까 교생 실습을 나가본 다음에 우선 참관 실습 때 떠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너무 안 맞고 내 길은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걸 좀 절실히 막 피부로 느끼고 와서 좀 다른 진로를 찾아가는 친구도 있고 내 인생에서 이게 안 맞으니까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울고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적성에 맞았어요. 다행히 힘들면서 찔찔 짜면서 하긴 했는데 네. 적성에 맞았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적성엔 잘 맞았다. 지금도 저는 재수업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모로 필요해요. 꼭 필요한 과정이긴 하네요. 진짜 필요하고 더 오래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네. 최소 6개월? 6개월? 왜냐면 진짜 현장 나가면 달라요. 저도 진짜 그 실무에서 느껴지는 그것이랑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교수님들과 동료 학생들, 학우들 앞에서 하는 거랑은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신규 선생님들은 물론 교대에서 다 배우고 모든 걸 다 해서 잘 오시지만 와서 또 하다 보면은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은 어렵거든요. 처음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꼭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학교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마도 교대에서는 중고등학교로 가진 않는 것 같고 그렇죠. 초등학교로 교대에서는 초등학교로 가고 이제 사범대에서는 중고등학교로 가고 이런 것 같고 이게 교대마다 다른데 저희는 경인교대라 관할이 경기 인천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중에 경기, 인천이니까 규모가 엄청 넓죠. 네. 엄청 넓은데요? 그렇죠. 넓어요. 캠퍼스도 2개고. 아 그래요? 저희는 경기, 인천이니까 막 정말 막 의정부, 뭐 군포, 뭐 의왕, 안양, 뭐 인천, 어디, 뭐 온갖 곳에 다 실습 학교가 있는 경기, 거예요. 경기, 인천을 총괄해서 이제. 그래서 저희는 수강 신청을 해요. 실습 학교 신청을 해야 돼요. 다른 교대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교대는 그냥 이제 몇 개 없으니까 거기서 같이 많이 해봤자 뭐 많이 길어봤자 뭐 버스로 몇 분 이런데 저희는 지하철 이렇게 대충 보고서는 지하철 편도로 2시간? 괜찮네. 여기 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하철이 없는 것도 많을 테니까. 그렇죠. 막 다행 뭐 수도권 사는 친구들 중에 집이 예를 들어서 의정부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면 의정부? 내 집에 가서 실습학교 다니면 되거든요. 근데 전 충청도 사람이니까 여기 학교 캠퍼스 근처가 아닌 이상은 가면은 동떨어진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실습학교 3주 4주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기 캠퍼스 근처에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 B초등학교가 이제 실습학교로 지정된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20명? 15명? 뭐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럼 제가 20명, 15명 안에 못 들거든요. 600명 중에 20명, 15명 가는데 그러니까 뭐 수강신청 손도 느려가지고 PC방 가서 하거든요. 매년 PC방 가서 했어요. 그래서 막 클릭을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다시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게
인천 캠퍼스에는 그 인천에 또 학교가 몇 개 있는데 네네. 그 학교는 차라리 의정부 있는 학교를 갈 바엔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천 캠퍼스 근처에 있는 네네. 학교를 캠퍼스 해놓으면 근처에 있는 학교로. 캠퍼스 근처에 고시원에서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실습은 제가 인천에서 갔는데 여기 경기도 안양 쪽에서 실패하니까 경기 캠퍼스가 이제 관악 쪽에 있는데 실패하니까 인천에 클릭을 해서 그나마 가까운 데 해서 고시원에서 잤었어요. 3주 4주를 그냥 따로. 그러네요. 이게 엄청 길게 가는 건 또 아니고 몇 주 단위로 네. 가다 보니까 또 지낼 곳도 되게 맞아요. 어렵겠네요. 구하는 것도. 그것도 그래서- 일이겠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 조금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혹시 아이들 좋아하시나요? 아이들 안 좋아하면 이 직업 어렵습니다. 진짜. 모든 순간을 아이들하고 계속 붙어 있으니까 아이들을 안 좋아하거나 아이들하고 지내는 게 좀 고역이다. 그러면은 정말 직업 선택을 잘못한 거라 그럴 것 아이들 같기도 좋아해요. 하네요. 네. 아이들 좋아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옛날 고등학교 때 교육봉사도 다니고 대학교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실습 나갔을 때도 아이들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다가가고 막 얘기하는 것도 좋고 이제 네 그래서 교대 다닐 때나 실습할 때는 얼른 선생님 돼서 아이들하고 이제 네. 선생님 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도 했고 네. 어떤 선생님 될까 막 이런 얘기하면은 나는 제가 좀 무서운 선생님을 힘들어했어요. 막 좀 네네. 목소리 좀 크고 소위에서 좀 호랑이 선생님들 있잖아요. 네네네. 당연히 좋은 분들이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좀 큰 소리가 싫었나 봐요. 네. 그래서 혼나면 이런 거 막 주눅 들고 그래서 난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게 안 되나 싶은데 네. 어쨌든 막 그래서 그때는 막 따뜻한 사람 뭐 좀 다정한 선생님 뭐 부드러운 선생님 막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그 선생님의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네네네. 고등학교 때나 교대 다닐 때 뭐 과제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관심 있는 책들을 읽어볼 때도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막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이제 아이들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사랑함으로 된 것 같아요. 저는 좀 좋아함하고 사랑함은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또 인간관계라는 게 좋아한다는 건 좀 어쨌든 이 사람 뭐 긍정적인 거죠. 그것도 이제 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보는데 사랑하면 되게 더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면 매 순간 따뜻하고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해줄 수는 없어요. 정말 아이들하고 있으면 꼭 아이들이 아니어도 사람 관계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좀 어색한 것도 있고 좀 볼 때 이런 부분이 있네 저런 부분이 약간 서로 겉에 부분을 많이 보는데 살다 보면은 이 속의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이 사람 이런 면이 있구나 저런 면이 있구나.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아이들하고 지내면 이 아이의 첫인상은 이런데 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저런 모습이 이 아이는 이런 상황이 있구나 저런 상황이 있고 막 여러 가지를 보니까 또 아무래도 교사다 보니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애들 너무 좋아 이거였는데 지금은 직업이 교사고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저랑 1년 지내고 나서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이쁘다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제 울타리 안에서 실패도 경험해 봐야 되고 힘듦도 경험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힘듦이 마냥 그냥 뭐 그러니까 아이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상처도 받아봐야 본인이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사회에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더 단단해지기도 네, 하고.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1년 동안 어쨌든 제가 울타리거든요. 학교에서는 제가 울타리인데 그 울타리가 되려면 마냥 소위 말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착한 선생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좀 단호하게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잘 들어주고 저의 소통 제가 잘 들어주고 뭐 단호하게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소위 말해서 혼을 내야 될 때는 혼을 내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은 너한테 좋지 않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싫은 소리도 하게 되죠. 그렇죠. 싫은 소리 소위 말해서 아이들 입장에서 잔소리도 하게 네네. 되고 아이고 우리 담임선생님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이런 얘기도 아이들이 이게 눈이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또 이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1년 내내 온갖 희노애락을 아이들이랑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전에는 그냥 교사가 되기 전에는
실습생까지는 너무 애들 좋다. 빨리 나 선생님 되고 싶다. 그러면 막 우리 반에서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제가 이 아이들한테 필수로 가르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 이 교육 학급에서 제가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도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면은 조금 마냥 그렇게 막 와 너무 좋다 이렇게는 어려운 그래서 사랑함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선생님 여기 교실에서 많이 넘어지라고 많이 넘어져 네네. 봐야 된다. 이 안에서 네, 진짜 엎어지라는 게 아니라 저 복도에서 뛰다가 엎어지라는 게 아니고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데 어쨌든 실수를 하더라도 여기서 실수해봐도 된다. 그렇죠. 애정이 없으면 당연히 불가능한 네. 일일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기 전에는 아이들 좋아하세요? 그럼요, 좋아합니다. 였다가 이제 선생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 좋아하세요? 그럼요, 당연하지만 조금 더 복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좋아함보다는 사랑함에 가까운 감정을 네. 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게 되게 느껴져요. 아이들이 학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연습하는 공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생활을 정말 잘 연습시켜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됐을 때 정말 좋은 어른으로 인간으로 잘 크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느껴지네요. 되게 좋은 선생님이라는 게 너무 진짜 되게 뿜뿜 느껴져요.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멋있으시네요.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맨날 어른이라고 다 이렇게 나이를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니다. 네. 어쨌든 너희들이 봤을 때 저분은 정말 배울 점이 있는 어른이다. 저 어른은 정말 좋은 분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 나름 사람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대체적으로 사람마다 다 어느 정도 비슷한데 그 부분이 그냥 나이가 차츰 들어가면서 커지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배우고 부딪히고 뭐 여러 가지 울면서도 배우고 이제 여러 가지를 계속 배우는 공간이 학교니까 여기서 많이 배워라. 공부 수학 못해도 되고 솔직히 더셈 곱셈 나눗셈 못하면 계산기 두드리면 된다. 그 식은 세울 줄 알아야지 계산기를 두드릴 줄 알고 계산기 3 더하기 7은 계산기가 해주는데 3 더하기 7이랑 식을 세우려면 어쨌든 배워야 되잖아요. 하니까, 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기본적인 건 다 사회에 살아가는데 정말 제일 최소한의 기본 상식들이니까 근데 그것도 못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넘어서서 하는 게 인간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많이 우당탕탕 하면서 겪어내야 이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학기말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하고 절대적인 시간이 제일 많이 붙어 있으니까 제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꼭 그러니까 저랑 관계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좋을 때 아이들이 어쨌든 그 다음 학년에 올라갔을 때 그 중학교를 가든 다음 학년에 올라갔을 때 저를 잊어야 돼요. 저를 그 잊고 영향을 좀 네, 그러니까 저한테 좋은 부분 배운 거는 다 습이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랑 스타일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세요. 인간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교사마다 가치관이 다 달라요. 교육관도 또 다를 네, 테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많이 희석시켜주는 작업을 해요. 학년 말에는. 다음 내년에 선생님한테 갔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을 왜 이건 안 해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옛날 선생님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그냥 궁금하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되게 신뢰되는 말이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1년 동안 어쨌든 간에 좋든 나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선생님하고 1년 지낼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좀 껄끄럽고 나는 이 선생님하고는 조금 성향이 안 맞는다 하는 사람하고도 지내봐야 큰다.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물론 내 입장에서 나한테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좀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좀 해를 준다라는 건 절대 선생님으로서도 안 되고 그거는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안 맞는다. 선생님이 해주는 게 뭔가 어긋나는 건 아닌데 그냥 싫어. 내 맘에 안 들어. 나 이 활동 하고 싶지 않아. 이런다고 이제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많이 희석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아이들이 가서 적응을 좀 못할 때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긴 하네요. 예, 꼭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사람에게도 다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워가네요. 역시 선생님께
혹시 일하시면서 뭔가 가장 큰 즐거움 아니면 또 어려움 이런 게 되게 많이 나뉠 것 같은데 이 즐거움과 힘들 때가 좀 격차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가장 즐거울 때는 애들이 절 볼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아. 애들이 웃으면 좋아요. 아, 우선은 교실에 웃음이 있으면 좋아요. 네네. 우선 반응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게 약간 제 광대마냥 반응이 있어야 저도 수업을 하죠. 네네.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어쨌든 교사로서 제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공간에서 많은 걸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럼 배우려면 편안해야 되거든요. 네네. 사람이 어떤 공간에 있어서 그에서 성장을 하려면 그 공간이 안전하고 그 공간에 편안함을 느껴야 되고 거기서 겪는 인간관계에서 힘든 게 있었긴 해도 그걸 잘 풀어나갈 수 있으려면 어쨌든 그 공간이 이 사람이 날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딱 갖고 있어야 아이들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최대 목표는 안전하게인데 그게 저만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저만 구성원이 아니고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네, 근데 저 말고 저희 반은 지금 현재 19명인데 네. 그 19명이 다 잘 협력을 해서 으쌰으쌰 해서 나가야 안전한 공간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안전한 공간에서 잘 지내면서 진짜 소위 말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그걸로 잘 많이 웃고 1년 동안 정말 웃으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다. 건강하게 나를 표출할 줄도 알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고 좀 쑥 성장한 게 느껴지면 세상 행복하죠. 정말 다 했다. 나 올해 1년 농사, 그러니까 자식 농사 지었다처럼 1년 1년 농사. 농사 잘했다. 네. 다 했다. 그러면 정말 그래도 그런 애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뿌듯해요. 모든 애들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안 될 때도 있고 그게 제 뜻대로 안 되거든요. 아무리 제가 하려고 해도 그날 그 해의 상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해 뭐 잘 수용이 안 되는 분위기면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막 방법을 적용을 하지만 아무리 적용을 한데도 뭐 저도 신이 아니고 모든 아이들을 통제할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즐거움이죠. 어쨌든 아이들이 좀 큰 게 느껴지면. 성장하는 게 느껴지면. 네. 그리고 참 이제 외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렇게 소위 말해서 왼수 같다가도 웃으면은 다 돼. 이런 것처럼 진짜 예뻐요. 예쁜데 좀 그렇게 웃으면서도 좀 큰 게 느껴진다. 얘가 옛날보다 이런 게 나아졌다. 옛날에 욕 10번 하던 거 지금 한 8번 하네 싶으면 정말 큰 조금이라도 그게 있구나. 왜냐면 안 보여요. 겉으로는. 네네. 참 교육이란 게 겉으로 바로바로 성과가 안 나와요. 뭐 본다고 얘가 이만큼 컸구나라는 게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갖고 가서 그냥 지니고 올라가는 거라 사실 제가 그거를 인지하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게 눈에 보인다? 그게 딱 보였을 때 그러면 이거는 즐거움.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잘 웃고 잘 이렇게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그걸로도 큰 기쁨인데 거기서 뭔가가 더 보인다. 그러면은 좀 더 큰 행복감이 오죠. 막 아이들 중에 마음이 아픈 애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살하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고 실제 자해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정서적으로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많아요.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학생들을 저도 이제 좀 몇 년 차 안 됐지만 그 아이들 이제 보다 보면 막 방과 후에 그래서 매번 20분씩 그 마음을 나누고 막 상담을 하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하면서 걔를 이제 보살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예전보다 마음이 좀 나아졌다. 이런 한마디 듣거나 아니면 저한테 그래도 오픈을 하고 뭔가를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저를 그래도 수용하는 느낌이 들고 저랑 그 소통이 되는 느낌이 들면 제일 기뻐요. 반대는 그거예요. 제일 어려운 건 소통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아예 저를 받아줄 생각이 없을 때. 근데 이제 그게 저도 저를 돌아보죠. 어떻게 해야 아이랑 좀 더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저를 존중해주지 않거나 그러니까 교사로서도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참 속상하게 할 때는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좀 교육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고 한데 좀 교권 침해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로서 어쨌든 교육 과정을 어느 정도 짜고 그다음에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할지 결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생활을 지도하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네네. 그 권한을 제가 막 아이들 만나가지고 나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렇게 하진 않죠. 근데 이제 아이들도 아이들인데 학부모님이 이제 어쨌든 가정에서도 가정의 교육관이 있겠죠. 근데 이제 네. 그 교육관하고 저랑 안 맞을 수도 있고 결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선을 넘는 교육은 당연히 저도 안 된다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각자 선생님만의 그 교육관이 있고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선을 넘으셔서 좀 저를 존중해 주지 않으시거나 좀 무시를 하신다. 그러면 저도 이제 좀 상처를 받죠. 그럴 때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인간적으로 고민이 된달까.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필요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왜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하면은 좀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그 정말 극소수인데 그 사람이 참 199개의 선풀보다 한 개의 악플이 힘들다 이것처럼 그쵸. 그게 또 그게 크게 딱 하나만 위축이 돼요. 근데 이제 정말 아이들 웃는 거 보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이가 그래도 1년 지내면서 잘 있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많이 힘을 얻으니까 그런 부분이 더 큰데 이제 그런 게 안 될 때는 좀 속상합니다. 그러겠어요. 그런 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혹시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예전에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뜻한 선생님, 네네. 좋은 선생님 하고 싶었어요. 무섭지 않은 네, 따뜻한. 그렇게 하고 싶었고 초년 때는 친절하지만 단호한 선생님 막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네네. 근데 뭐 진짜 세상 만사 다 뜻대로 되는 건 없어요. 이게 또 매년 20에서 25명 사이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가정을 계속해서 이제 만나고 접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이제 맞춰 나가고 변화하고 뭔가 쌓이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 제 가치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감수성 섬세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네네. 저는 그 섬세함을 기르는 게 제 교직 최대 목표거든요. 네. 아이들에게 섬세함을 네, 가르쳐 주는 것이. 저희 반 교훈이 너와 나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 반 이거거든요. 네네. 너와 나 우리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선 아이들이 자기를 잘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자기 이해가 돼야 인생을 살거든요. 바르게 쓰거든요. 그럼 자기를 이해하는 거에서 넘어가서 남을 이해할 줄 알아야겠죠. 나랑 옆에 있는 남을 이해할 줄 알면 타인을 이해할 줄 알면 이제 자기가 다음에 만날 여러 가지 이제 공동체 속에서의 그 구성원들을 포용할 줄 알아요. 이런 걸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좀 항상 그 알림장에도 써주는데 학부모님한테도 쓰는 글에도 아이들이 섬세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배운 거를 기초로 내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을 배우면서 내가 그 가치 판단을 스스로 해서 그걸 포용하고 수용하고 표출하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인생을 살면서 거쳐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일 기초적인 감수성 교육을 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배웠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한테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냐 하면 저 몰라도 되고 저 잊어버려도 되고 상관없고 제 이름 기억 하나도 안 나도 되거든요. 근데 그 머릿속 안에 섬세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과하면 예민한 사람이 좀 차라리 됐으면 좋겠어요. 예민해야 좀 남을 볼 줄 알거든요. 남을 볼 줄 알려면 나를 보면 남을 볼 줄 알야 되는데 가끔 나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당연히 그래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선 사람은 내가 중심이니까 나부터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일 때도 있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인생 살아가는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길러주는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섬세함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네. 그 섬세함이라고 하셨을 때 섬세함?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 꼭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맞아요. 어른들도 어렵고 어른들도 배워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혹시 좀 상상을 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랑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누구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제가 종종 드리거든요. 혹시 있으실까요? 누구랑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예, 교사로서도 있고요.
인간 개인적으로도 있는데 우선 개인적으로는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다면 저희 어머니의 저랑 똑같은 나이대 네네. 제 지금 지금 정도 나이대의 나이대 어머니. 어머니한테 가보고 싶어요. 네네. 그때 아직 결혼 전이신 것 같은데 그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냥 지금은 어쨌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엄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엄마이기 전에 그냥 인간 땡땡땡으로서 어떤 사람일지 왜 약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약간 시공간 넘나들어서 그 친구가 되기도 하고 하던데 그냥 네. 그런 어떤 사람인지 그냥 다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번 넘나들어서 좀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넘나들어서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좀 사람하고 그냥 소통하는 게 좋아서 그런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냥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나누고 뭐 싶다는 아니고. 아빠를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네네. 해요. 어떤 마음으로 이게 사람이 어쨌든 큰 인생의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했을까라는 궁금증도 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괜히.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는 어쨌든 시공간 제약이 전혀 없다면 저기 지금 교권 침해로 돌아가신 선생님들을 좀한 곳에서 모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작년 2024년 7월 18일에 돌아가신 고 서희초 선생님하고 특히 만나 뵙고 싶은데 작년에 되게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나 싶어요. 교권 침해 사례로 어쨌든 이슈가 됐고 그걸 계기로 그 전에 이미 좀 수많은 교권 침해로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게 개인적인 이유로 자살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어린 선생님이 학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되게 큰 이슈가 됐고 이전에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이유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라고도 막 뉴스가 보도가 됐고 그 뒤에도 서희초 선생님 이후에도 자살하신 분들이 한 5분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저도 제 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뉴스로 그때 아직도 생각나네. 그때는 제가 학기 중이었어요. 1학기. 7월 말이 제가 방학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저는 한참 수업을 할 때죠. 뉴스 기사로 접했는데 약간 너무 충격이었어요.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이 좋고 저 선생님 그 뉴스 보는 거 눈물이 계속 나고 저 사람 저렇게 아이를 예뻐하고 했는데 왜 죽었을까? 얼마나 힘듦이 있었길래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가 그 서희초 선생님의 순직 1주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지 1주기여서 추모식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만약에 시간 공간 제약이 없다면 선생님들을 좀 만나서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그냥 소위 말 대화를 하고 안아드리고 싶네요. 그냥 좀 그때 어쨌든 여러 선생님들이 그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매년 지금도 그렇지만 그 짜잘짜잘한 교권 침해 정말 매 순간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든 선생님이 다 신고하진 않아요. 뭐 신고한다고 뭐 그게 사실 뚝딱 해결되지도 않고 다들 약간 그 자기만의 그런 게 있는데 직장인분들도 그렇잖아요. 각자 사람마다 살면서 상처받고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좀 제도망이 잘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네. 선생님으로서도 그렇고 네. 이야기해 주신 거군요. 네.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하다는 진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되게 느껴집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어른이 되기까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선생님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을 진심으로 매우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훨씬 크게 느껴져서 되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방학 중에 귀한 시간 내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